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조혜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기자를 양성하고 영화 제작을 하는 곳이 바로 청주 액터스인데요. 이 청주 액터스에서 제작한 영화가 최근 인도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액터스의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청주 액터스가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 액터스는 2009년도 청주시와 청주대학교가 간학 프로젝트로 시행된 그 프로젝트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촬영하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청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많은 영상과 방송과 영화 관련자들에게 그 우리 지역을 소개해서 촬영을 유치해서 그곳에 우리 청주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고 청주를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가 2017년도 5월 17일 날 청주가 드디어 영상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청주 영상위원회가 이제 발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업무는 영상위원회로 넘기고 그 후에 이제 청주 액터스 거기에 출연할 수 있는 단역 배우라든지 보조 출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그분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청주 액터스가 이관왕이라는 아주 큰 성과를 얻었던 인도 영화제는 또 어떤 영화제인지 궁금해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 달에 네. 가서 수상을 좀 받고 왔는데요. 인도 뭄바이에서 가까운 나시크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인데 아마 매년 그 인도에서 국내 영화제로 실행하다가 한 3년 전부터 국제영화제로 전환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편을 저희들이 가을 이야기라는 장편과 정의란 무엇인가 단편을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 두 편을 출품해서 상을 받았다 하셨는데 어떤 부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체가 한 2,000편 정도 출품이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네네. 이제 본선에 이제 25작품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아주 운이 좋게 장편 한 편과 단편 한 편이 다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영화를 저희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그 한국의 정서적인 면과 또 영상미랄지 이런 것들을 되게 높게 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베스트 필름상을 받게 되고 네. 가을 이야기는 베스트 디렉터상 우리 김윤식 교수가 연출을 하게 됐거든요. 네. 연출했는데 베스트 디렉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쟁쟁한 작품들 속에서 이관왕을 차지한 청주 액터스의 작품들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베스트 디렉터상과 필름상을 차지한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을 이야기부터 보신 후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수로 이미 받은 세례를 기념하며 몸소 순환과 부활로 우주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일단 피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보관하신 냉동배아가 2개 남아있긴 한데 녹이는 과정에서 살아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인도 영화제에서 베스트 디렉터상을 수상한 가을 이야기. 제목에 가을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중간 가을 풍경들이 나오는데 네. 참 이렇게 시선이 가는데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촬영 현장도 부강성당하고 또 네. 여기 낭성, 낭성 지역에서 다 촬영한 건데요. 그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를 일찍 잃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아픔을 갖고 살고 있는 젊은 부부하고 또 어떤 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시골에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아이가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인터넷 컴퓨터 네네. 컴퓨터 수리상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이제 고쳐주러 갔다가 그 아이하고의 만남. 그런데 왠지 자기가 잃었던 그 아이하고 너무나 흡사한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사랑을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현대사에 살면서 상당히 이 불행이나 행복 같은 그런 결핍을 많이 사람들은 체험에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체험보다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다든지 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화에서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작품들 가운데 뭐 방금 이야기하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을 이야기가 베스트 디렉터상을 수상하게 된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물론 우리 김희숙 교수가 연출도 잘했지만 네. 이 가족에 대한 이 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결핍된 사랑의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데서 조금 호평을 좀 받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미,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도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낭성이라든지 북왕의 아주 도농간에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그런 시골 풍경들이 네. 아주 풋풋하게 따뜻하게 느껴짐으로써의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들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베스트 필름상을 차지한 영화 정의란 무엇인가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베스트 필름상을 받은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부터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참 또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깨어져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갈등의 구조는 가정 폭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된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고 또 그런 깨어진 삶은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성찰을 해보게끔 하려고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모티브는 그 우리 운천동 제방에서 일어났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네. 그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찾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자동차로 치고 10년이 돼서 그 아픔을 가지고 다시 경찰에 자수를 해서 정의를 찾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역시나 베스트 필름상을 받은 어떤 점이 좀 높이 평가가 돼서 그렇게 결과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역시 이것도 또한 그 정의와 불의에 대한 것들은 어디든지 같이 대립되는 게 어느 나라든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정폭력이 의외로 또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사각지대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표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심사위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시 아들이 끝까지 그걸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역시 10년 만에 경찰에게 자수를 해서 그걸 다시 정의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아마 좀 높이 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영화제에 출품한 작품이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받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상이 청주 액터스에게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 교수들이 청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연기를 가르치고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연극 배우들,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렇게 두 편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일단 이거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건 뭐 당연하게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직업에 떠나서 이런 액터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서 습득한 연기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그것이 만들어진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가서 또 인정도 받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포부라 그럴까요? 긍지심이 아주 상당히 그 청주 시민으로서의 긍지심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상의 영광을 얻었는데 영화제에 참가한 다른 나라 영화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꼭 이렇게 파트너 같이 이렇게 많이 같이 다녔던 친구가 네. 터키에 올가라는 감독이었었는데 딱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30살. 그래서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감독들이 또 캐나다, 터키 영화도 좋았고 캐나다 영화도 좋았고 그리고 인도 역시 인도는 오래된 그 영화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네. 상당히 또 인도 영화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영화의 그 기승전결, 그 탄탄함, 그리고 또 완성도가 상당히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필이 좀 됐고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는 반전 속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어필이 돼서 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네. 그렇게 또 호평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영화제에도 초대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군데 냈습니다만 가을 이야기가 아르헨티나 파나마 영화제에 초청이 돼가지고 네.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상영작으로 결정이 돼서 오. 저희들이 좀 너무 멀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 영화가 아르헨티나 영화제에서 또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영화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청주 액터스의 다음 행보가 그래서 더더욱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너무 재미난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 또 영어 강사, 또 뭐 특별하게 또 약사 이런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자기가 연기 생활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주 액터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청주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청주에서 유치한 그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 고용 창출을 한 4천만 원 이상 벌었으니까요. 물론 네. 이제 청주 시민들이 다 갖고 간 거지만 올해도 지금 뭐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영화가 4편, 드라마가 지금 한 3편 정도 해서 거의 이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출연에 참석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그런 그 의욕이라고 그럴까요? 네. 거기에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2시간에서 4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아주 참여도도 높고 이분들이 결국은 청주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에 정말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긍심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게 청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나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네. 서울에서 이제 그 보조 출연의 단역들을 데리고 내려오기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훈련된 숙련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고 경비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 뭐랄까요 중부 지역에서 접근성이 아주 상당히 뛰어나서 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청주 액터스의 활발한 활동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프라임 인터뷰 청주대학교 영화과 김경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식 교수님은 청조 액터스 프로젝트 활동 이외에도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부터 청주시와 문이면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계시죠? 문이면 도시재생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도시재생의 지도교수로 참여하게 됐는데 네. 대부분 이제 건축공학과라든지 도시공학과의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도시재생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네. 저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예술대 교수면서 네. 참석하게 됐고요.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 네. 또 그리고 이제 주택이 노후화가 거의 7, 80년대 진 주택들이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화 현상. 이 세 가지를 가장 시급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무슨 뭐 건립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도시를 그러니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생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제가 문의에 늘상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왜 문의에 청남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청남대에 문의가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바로 문의분들이 청남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컸고 네네. 또 마을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역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제가 3번째 지금 그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많은 콘텐츠 중에 청남대는 하나의 콘텐츠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 비중이 크다 뿐인데 그렇죠. 문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잃어버린 고향 40년 문의 별빛 마을로 찾아오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수몰이 돼서 자기 고향은 없어졌지만 네. 별빛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별빛 같은 고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의를 찾아서 오고 이게 관광지 되기 전에 탐닉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네. 그러니까 마을마다 곳곳 걷고 싶은 거리가 있고 걷고 싶은 야생화 오솔길이 있고 네. 이런 추억들을 우리의 흔적과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고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문희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문희문화재단지에서 수몰민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악회도 그러면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청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네. 아무래도 도농간에 그분들이 인문학 베이스라든지 또 음악 같은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이 좀 도와줘서 저희들이 문희문화재단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연과 클래식의 만남을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늘상 그분들은 40년 동안 피해의식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그럴 것 같네요. 예, 그 가을의 낙엽과 같이 거기에 먼저 테너 강진모라든지 뭐 해금의 송수아라든지 색소폰의 그 안태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노래를 하고 연주를 네.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귀로만 들어라. 그리고 보는 건 자연을 봐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단지가 하나의 컨텐츠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 마을에 그렇게 보석 같은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좀 찾아라. 왜 가공만 돼 있는 청남대만 쳐다보고 있냐. 가공 안 된 다이아몬드 원석이 너무나 곳곳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콘텐츠화시키는 그래서 그 문화재단지의 그 자리에서 그 마을에 숨을 댄 게 다 보이거든요. 네. 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별빛은 안 떴지만 그 수몰돼 있는 마음을 애환을 좀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처음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시도가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평도 좀 하셨고요. 주민들도 지금 처음에 이제 잘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와서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네네. 주민들도 아주 행복한 밤이 됐었습니다. 그랬겠군요. 이번 음악회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함께하는 그 문이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앞으로 쭉 지속될 거라고 들었어요. 네. 이 문이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어떤 걸까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네.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네. 우선 아름다운 고향 만들기인데요. 거기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문희는.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또 자연이 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컨셉은 그건데요. 이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 늘상 아픈 마음을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 시각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오염되지가 않아서 친환경적인 반딧불이 살고 있는 네. 예, 그런 마을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고향 만들기고요. 두 번째는 배움의 터입니다. 거기는 이제 문산관이라는 거하고 문희향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아직 학생 수가 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인성교육, 바로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의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준다면은 아마 거기에 정주 여건이 젊은 부부들은 아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청주나 대전이나 다른 데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큰 꿈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컨텐츠 관광 콘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야생화단지라든지 또 마동 창작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냥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탐닉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거를 빈지 프로젝트 같은 거 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체류형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그 마을 사람들의 공동적인 이득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지금까지 40년의 어떻게 보면은 40년의 그 피해가 애환이 그게 반전이 돼서 그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자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의식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시재생 하려면은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않냐. 근데 헌옷을 입고 자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빨리 버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이 다시 잘 살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기처럼 좋은 도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70년대, 80년대를 그대로 시간은 멈췄지만 삶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네. 거기를 촬영 현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7, 80년대의 배경으로 촬영을 하려면은 그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촬영과 모든 것들이 도시가 부유하게 네. 되고 삶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눈 문이면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인데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도시 재생 사업, 그러니까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옛 연초제조창의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한 일이 좀 많네요. 근데 모든 출발점은 문화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가 전공이지만 네. 모든 출발점은 문화에서 이것들이 다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앞으로 21세기 살아가는 것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그 네. 부분을 얼마만큼 즐기고 있느냐가 결국은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주가 기록문화 창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직지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고 또 유구하게 1500년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과연 그 가치를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네. 근데 청주의 연초제조창은 한때 그 산업시대의 주류를 이뤘던 곳인데 네. 그곳이 폐공장이 2004년도에 공장이 멈춰서면서 다 흉물로 이렇게 보였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곳이 바로 문화 팩토리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들을 다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네. 저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30년, 50년 후세들에게 옛날에 담배 공장이 이랬었는데 네네. 이 담배 공장이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게 문화 팩토리로 바뀌었다. 네.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바쁜 시간을 쪼개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돼서 촬영하면 오후에 한 3시, 4시까지 김밥 싸갖고 들어가서 그 부분마다 그 건축 그 하나하나를 다 찍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방대한 양을 찍게 됐는데 거기서 뜬 비둘기도 많은 그 행정하시는 분들은 비둘기 퇴치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지만 저한테는 아주 정겨운 친구처럼 우리가 그걸 취득하는 바람에 비둘기들은 집을 이제 이런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모든 게 흔적과 기억이라는 게 네네. 이 도시를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흔적이 아닌가. 그거는 기록을 위해서 기록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김은기 선생님이라고
충청일보 사진부 국장님이시였는데 그 수몰지구를 거의 한 3년을 촬영을 하셨어요. 네. 아, 기가 막히게 그것 때문에 그 저희들이 전시회를 한 2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자기들 옛날 고향들이니까. 근데 너무 잘 찍으셨어요. 그분이 안 계셨다면은 지금 그 이야기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의 문화라는 가치는 네.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주가 문화도시 지금 예비도시로 선정돼 있는데 네. 12월 달에 발표가 돼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네. 아마 청주는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정말 함께 웃는 청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초제주창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님의 작업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좀 궁금해요. 조금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지금 뭐 이제 띠창이라든지 뭐 그 기둥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남겼는데 네. 조금 더 남겼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네. 국립현대미술관 쪽은 거의 다 그 재생으로 갔는데 네. 이쪽 문화재주창은 조금 개조가 좀 있었죠. 그래서 밖에 이제 벽을 유리창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을 뭐 몇천억씩 투자해서 하는 분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동부창고 거기도 뭐 아주 훌륭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전체를 문화재조창 C로 이렇게 된 것이죠. 네네. 아마 거기서 생산되는 문화 팩토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의 가치와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우리 청주가 경쟁력을 갖는 네.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일이라고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만 정리해봐도 김경식 교수님께서 후학 양성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런 다양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 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또 궁금해집니다. 저희 이제 청주대학에서 저는 뭐 봉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청주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학에서의 전문 분야가 이 지역에 어떻게 녹아지느냐. 네. 그래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서로 윈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주대학에서 역할이 이 도시를 위해서 청주시나 충청북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봉사하고 재능 기부를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경제적인 거는 성공이 좀 됐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10위권에 와 있는데 근데 문화적인 삶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어디서 잘 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한기절을 더 밥 한 끼보다는 시한기절을 더 읽고 그걸 감상할 수 있는 삶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집을 져놓는다고 새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숲이 조성되면 새들은 오지 말라 해도 모이거든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은 우리 청주에 많은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게 되고 우리 청주에 사는 청소년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들은 저는 문화 팩토리 같은 걸 보고 네. 창의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건 보지 않고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역량을 강화돼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와,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대학교 영화과 김경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도시가 문화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여러 사람의 열정이 보태지면 더욱더 큰 힘이 될 텐데요. 자, 시민들의 열정이 꼽히는 청주 액터스를 이끌고 지역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경식 교수. 그의 이런 행보가 지역 문화 발전에 또 다른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